반도체 업체들이 그 담합을 해가지고 또는 석유화학 업체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그 제3국에 수출했을 때 그 나라에서는 그 담합을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담합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경쟁을 했으면 가격이 낮아졌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갖다가 초래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기 위해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그 안에 반도체라든가 LCD라든가 또는 항공 등의 분야에서 카르텔 행위를 해가지고 최근으로부터 총 1조 8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뭐 오래된 것도 아니고 최근 몇 년간에 됐습니다. 이제 카르텔 그 규제를 받는 이제 그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가격을 이제 담합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2006년에 했던 4개 그 세탁 주방 세제 사건인데요. 4개 회사가 90년부터 2006년도까지 9년 동안 그 세탁 주방 세제 가격 인상 수준과 인상치를 공동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이것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400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거는 장기간 동안에 이런 식으로 담합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까지 고발해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이제 국제 카르텔가 있는데 또 가격 담합입니다. 그 항공화물 운임에 대한 담합이 되겠습니다. 미국 그 법무성에서 미국은 이제 공정거래법 집행을 법무성과 그다음에 미국 연방거래 두 군데에서 합니다. 근데 이 카르텔은 이제 주로 법무부에서 이제 하는데요. 조치를 하는데요. 2006년도부터 이제 그 항공 운임 그 담합에 대한 그 조사를 벌여가지고 전 세계 10개 회사에 대해서 10억 불 이상의 그 벌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여기에 빠지지 않고 어떤 한 회사는 한 3억 불, 또 다른 회사는 한 5천만 불을 갖다가 벌금을 물렸습니다. 엄청난 돈들이죠. 과연 이런 돈들을 갖다가 정말 그 벌려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냥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번 거를 갖다가 이런 걸 해가지고 한 번에 갖다가 벌금으로 갖다가 다 이제 뺏긴 셈이 있습니다. 또 출고 조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설탕 제조 회사들이 이제 그 91년도부터 2000년까지 장기간 그 공동으로 이제 출고 조절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공정위에서는 이제 511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역시 또 검찰에 부과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분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제 카르텔의 경우인데 흑연 전국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소위 용광로에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든가 독일, 일본 등의 이제 흑연 전국봉 제조사들이 세계 시장을 이제 지역별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뭐 어떤 회사가 아니라 일본은 어떤 회사가 만든다, 뭐 미국은 어떤 이런 식으로 맡아가지고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는 뭐 한 개 회사나 두 개 회사만 이렇게 허석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그 제품 가격은 인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조사에 적발해가지고 미국에서도 한 4억 1천만 불을 갖다가 이제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우리도 88억 원의 그 벌금을 갖다가 부과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케이스를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지금 그 시장을 분할하거나 출고를 조절하거나 또는 아까처럼 가격을 갖다가 담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카르텔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입찰 담합이 예를 들겠습니다. 그 군담 유리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내 정유사가 군대, 그 국방부에 그 휘발유 등 이제 그 유류를 갖다가 이제 납품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그때 서로 간에 그 낙찰 그 예정업체하고 낙찰 그 가격 등을 갖다가 이제 서로 결정을 해가지고 뭐 다 같이 5개 회사가 입찰을 하는데 한 개 회사가 이제 낙찰을 받도록 예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많이 들러리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입찰에 응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결과는 뭐냐면 어쨌든 경쟁을 했으면은 가격이 높아졌을 텐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가격이 갖다 이제 죄송합니다. 가격이 낮아졌겠죠, 당연히. 근데 가격을 갖다가 높게 이제 쳐서 받은 그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물론 이 입찰 담합에 대해서 과징금을 936억 원 물렸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 국방부도 이로 인해 가지고 그만큼 그동안에 유류 대금을 많이 지급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또 810억 원에 갖다가 손해배상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르텔의 경우에는 벌금은 벌금대로 받고요. 동시에 그 카르텔로 인해 가지고 피해받은 상대방
그러니까 상대 거래 기업이나 또는 소비자들은 그 피해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국제 카르텔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반도체 D램 같으면은 거래 상대방에서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미국 법무성에다가 지급한 벌금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손해배상을 합니다. 또 이런 입찰담은 국제적으로 또 있습니다. 해상 송유 호수 사건이라서 마린 호수라고 그러는 건데요. 이 6개 해상 송유 호수 제작사들이 또 99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입찰 담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5억 6천만 원 과징금 부과했고요. 또 미국에는 훨씬 많은 이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잘 아시는 D램 가격 담합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가격 담합인데 독일의 인피니언, 일본의 엘피다, 또 그리고 뭐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을 해가지고 99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에 대해서 법무부가 총 7억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 회사는 3억 불, 또 다른 회사는 1억 8,500만 불의 벌금을 받고요. 동시에 회사 간부들은 또 징역까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카르텔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카르텔에 대해서는 더욱더 벌금도 많이 물리고 동시에 형사처벌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엄벌해야 된다는 것이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상당히 강하게 처벌합니다만은 외국에서 처벌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는 좀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특히 과징금 부과 기준도 현재 관련 매출액의 10%입니다만은 그보다 더 높여서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수준까지 올려야 되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제 일단 과징금을 높이면은 그 자체는 물론 카르텔에 대한 억지력이 되지만은 대신에 이제 기업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신중하게 그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기업 결합 비례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2개 이상의 어떤 회사가 합쳐가지고 이제 하나로 되는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하나의 회사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독점을 갖다가 처리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인데,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 독점을 규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